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희석 주식수 물량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트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희석 주식수를 찾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늘어날 주식수가 2배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반토막 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토막 그 이상이 나는 것이죠, 사실. 기업의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멀티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발행된 주식수에 따라서 결국엔 이제 EPS랑도 연관이 되고요. 발행된 주식수에 따라서 얼마의 기업 가치를 멀티플을 받고 있는지 이 멀티플이 지금 싼지 비싼지를 이제 판단하는 플레이가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이제 기본 플레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이 확정된 늘어날 주식수를 미리 확인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은 다트에서 어떻게 희석 주식수를 찾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업의 사례 한 두세 개 정도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요. 희석 주식수 물량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직접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원하시는 기업을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 해당 기업의 이제 가장 최근 이제 보고서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분기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뭐 이런 반기 보고서 중 가장 최근 거를 먼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클릭을 하시고 이 분기 보고서 지금 최근 11월 15일자 이제 발행한 3분기 보고서가 이제 최근 많이 올라왔죠. 중요한 것은 이 올라온 날짜를 보지 마시고 이 9월 30일까지라는 이 분기 마감 날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월 단순히 지금 11월 15일 날 이제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1월 15일까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9월 30일까지라는 거 뭐 이렇게 이해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는 이제 주식의 전체 숫자를 보셔야겠죠. 지금 현재 기업은 이제 보통주, 우선주는 없고 보통주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우선주가 없다라는 것은 기타주, 종류주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류주가 없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종류주가 없다라는 게 일단은 이 기업의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보통주, 이제 발행된 주식이 이렇게 됐다. 자기 주식수는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수니까요. 이제 발행 유통 주식수는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RCPS 등, 뭐 CPS 등, 이제 앞으로, 기업이 이제 종류주로서, 이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을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현재 기업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죠. 요 7번을 보시고,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라든지 BW, CBBW 중에 미상환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전환사채 미상환 물량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전환 가능 주식수 해서 나왔고요. 또 하나 신주이수권 부사채 BW도 마찬가지로 행사 가능 주식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이 물량 주식수가 이 물량 주식수가 현재 기업이 추후에 이제 희석될 수 있는 주식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미상환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주권 부사채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 날짜가 9월 30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공시 내용이 없지만 9월 31일 이후에 뭐 전환사채를 추가로 또 발행 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공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요 부분에서 전환 가능 주식수를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거 많이 놓치시는데요. 요거 보셔야 되는데 임원의 보수 등에 가셔가지고 스톡 옵션을 보셔야 돼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특별히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공시를 안 했는데요. 없다라는 뜻이죠. 이 스톡 옵션도 있을 수 있는 기업, 특히 이제 최근 상장한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발, 게임, 뭐 이런 뭐 이렇게 스몰캡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톡 옵션을 많이 직원들한테 나눠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봐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은 이 기업은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야 결국에는 이 전체 발행될 희석의 주식수를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다른 기업 사례를 들으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알로이스라는 기업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알로이스라는 설명으로 드렸고요. 이제 다른 기업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비덴트라는 기업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분기 보고서를 클릭을 하죠. 네, 최근 분기 보고서를 클릭을 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주식의 총수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뭐 우선주 뭐 발행해서 마찬가지로 우선주 발행된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전환 상환 우선주라든지 전환 우선주가 나중에 보통주로 넘어올 물량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로 가셔가지고 뭐 미상환 전환 사채 아까 보셨듯이 전환 가능 주식수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신주 이수권 부사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죠. 뭐 그 다음에 기타 뭐 조건부 자본증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톡옵션 아까 말씀드린 임원의 보수 등으로 가셔서 스톡옵션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현황 없음이죠.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기업은 지금 CBBW에 의한 메자니 증권에 의한 희석 주식수만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최근 자료가 9월 30일 자료라니까 그 이후에 지금 뭐 추가적인 공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즉 지금 이 이후에 추가적인 공시가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날짜를 보시면 조금 헷갈린다 그러셨죠? 아까 9월 30일이라 그랬으니까 뭐 적어도 뭐 이 정도서부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있죠. 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한 게 지금 17회까지 나왔죠. 17회까지 나왔고 지금 아까 분기보고서에 봤을 때 몇 회까지 반영이 됐는지도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 우리는 여기 지금 분기보고서에는 13, 14, 15회까지만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게 공시를 막 올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분기보고서 가장 최근 발행된 보고서에 의하면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이 13, 14, 15 왜냐하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 14, 15 신주 이수권 같은 경우는 16회까지 이렇게 지금 행사 가능 주식수들이 이렇게 물량이 보존이 돼 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텐드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보시게 되면 이 새로운 결정권이 이렇게 나왔죠. 13, 14, 15는 아까 말씀드린 13, 14, 15는 말씀드린 10이었고요. 16은 BW였죠. 16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였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분기보고서 이외에 지금 신규로 또 결정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전환 가능 주식수는 이 540만 주가 더 추가가 돼서 지금 18만 주가 1800만 주가 아니고 2343만 9069주가 지금 희석 가능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일정 가운데 지금 분기보고서는 여기 위에 있지만 결국엔 9월 30일 기준으로 봐야 하니 9월 30일 이후에 발행된 주요 공시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딥노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기보고서 가장 최근 기업이 이제 발행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중에 이제 클릭을 하시고 지금은 21년 3분기 보고서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처음에 주식의 총수 보시라 그랬죠.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즉 뭐 기타주가 될지 종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주가 있다라는 거 그 내막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전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환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CPS라고 볼 수 있고요. 전환 우선주기 때문에 이 물량이 추후에 보통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희석 가능 주식에 이 물량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추후에 요 희석 가능 주식에서는 이 전환 가능 우선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희석 가능 주식에 더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메자닌 증권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메자닌 증권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신주 이수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메자닌은 없었고, 아까는 이제 마지막으로 스톡 옵션 한번 봐야죠. 임원의 보수 등에 가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주, 4만 6천 주, 16만 4천 주의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죠.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스톡 옵션이 있고요. 다시 처음 공시로 가서 이 분기보고서 언저리 해서 9월 30일 이후로 주요 이슈를 확인해 봐야겠죠. 9월 30일 이후에 발행된 내용들 중에 보시면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가 있죠.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클릭을 해 보시죠. 그러면은 아까 봤던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행사 내역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6만 276주를 행사를 해서 보통주로 전환해 갔다, 신주를 발행했다, 이런 내용이죠. 즉 아까 우리가 봤던 분기보고서 딥노이스의 분기보고서에 요 물량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최근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지금 이 신주가 이제 보통주로 합산이 돼서 지금 물량이 지금 풀렸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잔여 주식수가 빵주고요. 따라서 지금 이 분기보고서의 요 물량은 지금 행사를 완료했다. 따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46,000주, 16만 4천주만 지금 스탁 옵션으로 갖고 있는 미행사 수량이 될 수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즉 메자닌 증권에 대한 희석 주식수는 없었고, 처음에 주식의 총수에서 이 우선주, 종류주에 의한 희석 주식수가 있었고요. 더불어 스톡 옵션에 대한 희석주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9월 30일 이 기준일 이후의 주요 공시를 확인해 보면서 지금 이 주요 이슈라든지 이런 물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보고서 이후에 나왔던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이 분기보고서에 있었던 스톡옵션 중 일부가 행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희석 주식수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희석 주식수를 확인하시고 결국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해당 기업에 그 이상의 이제 실적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희석 주식수가 아까도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단순히 2배 늘어났다 그러면은 2배 이상의 실적이 나야 돼요.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확하게 50% 늘어난다 그러면 50%만 실적이 늘어나서는 안 되고 약 60% 정도 실적이 더 늘어나야 그 희석되기 전 주식수와 똑같은 기업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늘어나는 주식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희석 가능한 주식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